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반갑습니다.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난 후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계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0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3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개항입니다. 총 수입은 462억 5,234만 원이고 총 지출은 325억 3,392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33억 9,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강만 정비사업, 노후강만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이룸면, 양화상촌마을, 연초면, 송정마을, 동구면, 오송마을, 둔등면, 농락마을 일부 지역에 상수관로를 매설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고현 상동 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시는 제2배수지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용수 부족 해소에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하여 즉 경제 부양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한국수장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 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업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급수 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6,113명으로 전년 대비 3,688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시설 용량 중 이륜 정수장의 자체 정수 용량이 1일 4,000톤이며 강력 배분 계획량은 1일 81,409톤이며 난강 강력 배분 계획량이 1일 97,7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 생산량은 2,808만 836톤으로 전년도 대비 8만 3,081톤이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생산량은 7만 8,906톤입니다. 연간 총 부가량은 2,285만 2,794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요금 부하율 즉 유수율은 79.4%이며 급수공사 건수는 523건입니다. 12페이지 5번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75.56원 감소한 1,116.81원이며 평균 공급 단가는 804.13원입니다.
요금 사용 구간 단가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91억 5,6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수도 사용료 중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7억 7,9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그 이유로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비용에 관하여는 영업 비용이 227억 4,860만 원으로 정수 구입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1%의 수준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2,296만 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감소하였으며 특별 손실은 이중수납 등으로 전년 대비 228만 원이 증가한 868만 원으로 이유는 가온압 반환 및 이중수납의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건설 개량 수송 공사의 개요는 윤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성과로는 대동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 배수관로 매설에 7천만 원을 투입하여 970m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15선 연사주고 상수관로 매설공사 배수관로 매설에 6,900만 원을 투입하여 660m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는 이 배수지 신설 공사를 약 70% 공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관 교체 3,410m, 가마밸브 누수 탐사 용역 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된 수로 계량기 보통 89개소, 노미터기 2,067개를 교체하였으며 양질의 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및 재무구성명시에서는 유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예결산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결산 중 수입결산액은 462억 5,234만 원,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191억 5,603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이 47억 7,934만 원입니다.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인 영업수입은 69억 5,631만 원이며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139억 6,77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26억 7,0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타회계 전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9페이지 지출 예산액은 합계액 325억 3,392만 원으로 정수구입 등 영업 지출이 227억 4,860만 원, 차입금 이자 등 영업 외 비용이 2,296만 원과 가온압 반환금 등 특별 손실 지출이 867만 원, 유형자산 지대기 8억 8,978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48억 3,800만 원, 비유동 부채 환입금 등 환입금이 4억 1,040만 원, 이월 예산 지출이 36억 1,551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여력은 133억 9,923만 원이며 숭식의 인연금이 46억 7,396만 원입니다. 사고 이월금 20억 8,301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 67억 1,696만 원입니다. 8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 총괄회계 세부 내용으로 유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경영 분석 지표는 또한 유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총괄원가 견사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 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생산량 약 2,880만 톤 중 연조정량은 2,285만 톤으로 급수 수익은 183억 7,672만 원입니다. 아래에 이어서 4번 항목인 상수 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에서 5번에서 6번 항목인 기타 수익 및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총원가는 225억 2,215만 원입니다. 총괄원가와 급수 수익 차익인 결함액이 71억 4,54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평균 요금은 약 804원입니다. 전년 대비 90.6원이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116.81원으로 전년 대비 75.56원이 감소하여 단위 원가에 대비 요금이 나타내는 요금 현시화율이 72%로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한 원인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38.88%의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한 이후 또한 2020년도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35조 3항에 따라 공인회사의 회계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배분드린 2023년도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사업 특별회계 계항입니다. 총 수입은 704억 9,078만 원이고 총 지출은 586억 3,953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15억 7,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2020년도에 해금강 마을 공공하수 시설을 준공하여 일 5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시설은 거제 정왕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8개소며 마을 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32개소로 총 40개소로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수질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에 따른 계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입니다. 우리시 총 인구는 25만 3,396명이며 하수처리 인구 23만 6,125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1.8%가량 증가된 93.6%입니다. 3번은 시설 항목으로 총 시설 연장은 전년 대비 32km 증가한 466km이고 하수광구 보급률은 79.3%입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500톤 이상, 앞서 말씀드린 같이 1,500톤 이상 공공하수실 8개소와 500톤 미만 32개소 총 해서 총 64만 64,56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전 수는 전년도 대비 25,875전이 증가한 19만 6,570전입니다. 4번의 하수 항목의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1,640만 8,980톤으로 일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4만 4,956톤입니다.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562만 2,326톤이며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4만 2,801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5.2%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하수도 사용료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7번 항목 수익적 수익인 하수도 요금은 연간 5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번 항목 자산평가액은 3,012억 3,275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적 수익으로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5,500만 원 감소한 56억 4,764만 원, 영업의 수익은 208억 1,3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6억 9,55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비용으로는 영업 비용이 전년 대비 약 19억 8,521만 원 증가한 134억 4,485만 원이며 옥내 누수, 납보료 등으로 인한 693만 원이 특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건설 계량 수승공사 현황은 유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까지의 2020년도 사업 운영 성과로는 이룸면, 망치마을, 남부면,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시설 준공 및 운영, 맨단위 하수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거제 중앙, 장성보 주구, 하층면, 남부, 명사마을 등 공공하수시설의 정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유치 수요를 반영한 하수처리시설 추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8억여 원의 준설 사업비로 우리시 전역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시 하수관로 준설 사업을 시행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704억 9,078만 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 수입이 264억 6,113만 원이며 시설 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적 수입이 386억 9,295만 원입니다. 전년도 1월 자금 충당금 등 53억 3,6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이
360억 5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580억 3,953만 원으로 영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133억 5,179만 원, 시설비인 자본적 지출이 402억 8,774만 원, 열예산 지출이 48억 9,99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출액은 317억 1,99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21페이지 자금 결산 중 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이월액 115억 7,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금이 86억 1,544만 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 112억 6,581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가로로 별도 표기하여 있습니다. 자금 없는 예산 발생 이유는 시설 분담금, 인전 분담금이 예산액 112억 중 8억 원만 수납되었으나 미수납 액정만큼 2020년도 회계연도 주경 gen시 미삭감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5페이지 경영부서 지표 또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하수도 사용료의 및 총괄원가 사항으로 연간 하수 처리량은 1,562만 2,326톤, 연간 조정량은 1,444만 6,315톤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56억 3,997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2번 항목 하수 사업 운영에 가는 비용과 3번 항목 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인 자본 비용과 4번 항목 영업의 비용을 합산 비용에서 5번 항목의 기타 영업 수익과 6번 항목 영업의 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344억 7,829만 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뺀 금액으로 288억 3,8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약 390원으로 전년 대비 4원이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2,386원으로 전년보다 124원이 증가했습니다. 톤당 요금을 톤당 원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6% 하락한 16.36%입니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뺀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요금 인상 요인은 511.3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상수도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예, 126쪽의 총괄원가 계산서. 예, 거기 금방 설명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72%에 불과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한 38% 정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전년도보다 인상 요인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저희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해준 이런 부분이 예. 영업 수익에서 빠지거든요. 그게 아까 17억 정도가 예. 빠진 예. 게 지금 거기에 반영을 했다 이 예,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조금 다운된 걸로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큰 차이는 없을까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만약 그게 없었다고 하면 예, 예, 전년도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예. 근데 실제 저희들은 그 5년 동안 예.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예. 그 통영, 고성, 사천, 우리 거제까지 해가지고 4개 시군이 그 동일한 의견으로 합의를 돼서 같이 올려줘야 되는 상이라서 예. 5년 동안은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올릴 수는 없는 상입니다. 그때 협의를 맺은 게 우리 5년간이었습니까?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 하수도 또 같이 한번 볼게요. 181쪽입니다.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한데 워낙 우리가 지금 이제 하수 관련한 쪽에서 뭐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비용이나 자본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총괄원가 계산상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 요인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예.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이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 앞번에 그 간담회 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그 하수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우리 환경부에서는 현찰을 60%까지 올려라. 그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시간에 60%까지 올리면은 좋겠지만은 좀 시간을 두고 해서 60%까지는 올려줘야 될 상황입니다. 한 몇 년 정도까지를 보십니까? 60%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저번에 그 간담시 보고 드리는 데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예. 그럼 내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60% 같으면은 지금 16%인데 예. 그죠? 이 60%까지 올리려고 하면 매년 한 15%씩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저 지금 현재 네. 금액이 그 아주 낮아 있는 상태니까 현재 금액에 한 60%, 50% 정도 올리면은 그 3년간 올리면은 한 6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시점에서 할 것 같으면 아마 60%못 미치지 싶습니다.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거 따지면은. 예. 그 경남도 내 그 전체 시군 중에서는 그 현실이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가격도 밑에서 두 번째고요. 예. 인상 요인은 발생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수 처리 비용이 톤당 비용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있는 다른 시보다는 펌프장도 많고 갈로 연장도 길고 그래서 그 처리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톤당 원가나 톤당 요금 자체가 예.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낮다는 것이죠. 아까 뭐 끝에 예, 많이 낮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통영이 지금 저 올해 일부 인상했고요. 예. 내년도 인상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일부 지역은 우리보다 약 한 2.5배 예. 이상 높은 것도 많고요. 예. 대부분 한 2배에 걸쳐서 많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몇 이게- 년간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2015년 예. 한번 인상하고 그 뒤에 못했습니다. 예. 한번 인상 계획을 잡았다가 예.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인구는 주는데 하수 전수는 많이 늘었네요. 구역 확장이 있습니다. 구역 그리고 확장이 있고. 또 인구는 줄더라도 하수 전수는 그 펜션에 있는 집들 네네. 지금 하수 전수 늘어나니까 아, 그걸 그렇습니까? 하고 그럼 또 구역도 좀 늘어나고 하수 그 처리 구역이 확장된 지역도 있습니다. 체류 구역이 늘어나고. 예. 근데 이제 하수 전수는 늘어나는데 톤수는 2017년 대비 한 200만 톤 정도 줄었다 그죠? 좀 줄었죠. 예. 그거는 아마도 우리 지금 거제 경기가 그때 그렇죠. 수준으로 네네. 회복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년도에 예. 하수관 이제 총 시설 연장을 32km를 추가 연장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 해가지고 466km가 이제 연장이 되어 있고 예. 그럼 계획 연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우리 목표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몇 킬로가 아, 그거는 목표 지금 뭐 십니까? 정확하게 몇 미터다 할 수 없는 게 그 우리가 하수 갈로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 연초 지역 일부 확장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되면은 설계가 돼야 어느 정도 연장 차직 갈로 연장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간선 간망 연장이 나오고 집에 연결하는 연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 연장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예. 하수관거 보급률이 79.3%다 아닙니까? 이제 예. 매년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예. 100%를 기준으로 해서 79.3%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게 처리 구역 내에서 네네. 그리 되는 상황인데 네. 또 처리 구역도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면 또 예. 달라진다. 예, 예. 지금 아까 그 성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아까 그 보니까 예. 이렇게 연장을 해줘. 그거는 자연마을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연 말만 해당이 된다 보다는 그 지금 현재 뭐 돈이 많이 있으면은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자연 마을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는 많죠. 예? 요구는 많죠. 요거는 많습니다. 집 지어놓고 근데 그 기준을 좀 뭐 예. 50년 이상이나 100년 이상 된 자연 마을 기준으로 뭐 좀 옛날부터 집이 있던 집들, 한다 예, 이니까. 좀 멀리 떨어진 집들은 저희들이 독립가옥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할 때, 건물 지을 때 상수도 공급은 일일이 합니다. 공급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하고 했을 때 돈 너무 많이 드니 예. 그 자기들은 상수도 공급 안 받고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집들은 일단 후순위로 하고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집들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은 네. 물은 또 10톤까지 물 복지 차원에서라도 줘야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자연 마을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 근래에 형성된 마을들 처음에 최초에는 지하수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도 넣어달라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예. 그 어느 정도 딱 그 되면 아마 뭐 예, 그것도 그 물 복지 차원에서라도 넣어줘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예. 그게 뭐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됐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렇죠. 물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 좀 땡겨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지하수에서 일부 뭐 비소라든지 독극물이 중공수 나온다 그러면은 근데 좀 다른 자연 말이 있더라도 그런 말은 좀 그렇죠. 땡겨져야 돼요. 수질 그런- 검사해가지고 뭐 음용수가 아니면 예. 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처리 기준으로 그리고 취하고 아까 그 하수도 그 할 때 자금 없는 이율이 아. 111억 예, 2천 그게 112억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자금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월된 빨리 게 바쁘니까. 저희들이 이 분담금을 애초에 그 12월까지 분담금? 예, 시설 분담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1월달 들어왔거든요. 1월달하고 좀 나눠 들어왔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 도비 지원되는 게 8억이 그 지원 넘어왔습니다. 그럼 통장에. 회계연도를 넘가서 예, 그래, 그걸 갖다가- 와가지고 자금 없는 이율로 예, 잡아놓은 연말 우리 최종 그 결산청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예, 이건 금액은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금 없는 이율로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비에 2월금이 예. 그러니까 뭐 86억만 들어오고 100 이제 12억은 예. 그 회계연도를 넘가서 들어와가지고 자금 없는 이율로 넘갔다 이 말이죠. 예, 그리 보시면- 그리 해석하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예. 특별하게 불용액 과다 발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월액이랑 불용액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아, 그렇죠. 이월액이 많죠. 이게 네, 사실 이월액 우리가 그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 이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예. 이제 우리 불용률이 생기는 것들 그 내용이 맞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사고성 이율보다는 뭐 한- 명시나 계속비 이율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액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심도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국비 확보할 당시에 네. 요금을 그 우리 사업비를 상당히 좀 넉넉하게 확보하다 보니 저 지심도에서는 사업비가 좀 남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불용이 돼서 나중에 그 반납해야 될 감정으로 거고. 반납해야 될 그게 30여기 넘어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뭐 요청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 그 예. 정부에서 예산을 그리 많이 주던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했던 좀 얘기 아닙니까? 국비를. 그 연장을 국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상수도 넣는다고 그때 예산 65억인가 뭐 60억인가 이랬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총 공사비가 그러면 한 30억대로 줄었단 공공사비가 말입니다. 지금 그 해적갈로 까는 그 공부를 활용했거든요. 네. 그 공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간을 그 혹시나 모르니까 뭐 바닷속에 알 수 없으니 간을 네. 2개로 깔았습니다. 네, 네. 깔고 그다음에 육상부에는 어차피 한 간만 깔면 네, 되는 네, 상황이니까 네. 그래 하고 하면서 뭐 조금 공사비가 절감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감이라 봐야 되겠네. 근데 실제 최초에 어찌 보면 이제 실시 설계할 때 어떤 좀 정밀하게 됐으면 이렇게 뭐 한 30억 가량을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불용으로 해가지고 반납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30억 정도 절감했을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30억 정도 실시 설계하면서 과다 또 설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네. 좀 사실 처음부터 많이
명백하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였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자, 다른 뭐 아무튼 저희가 사실 지금 올해부터 고성, 통영 저희까지 해가지고 사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단일화, 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요금 묶여 있는 바람에 제가 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손댈 수 없는데 손익계산서 이렇게 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7억 정도 감면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타액의 전입금 수익에서 19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매치한 겁니까? 예. 이게 계산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예, 그리 들어온 거를 갖다가 그 일단은 그게 17억은 영업 손실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그리 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 타액의 지원금 수익은 또 줄었거든요. 이제 5억 8,500만원에서 2억 6. 이거 엄청 늘었죠. 예, 예. 지원금 수익도. 예. 이래서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특별 회계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17억 손실 봤으니까 다 입금을 땡겨오고 한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일반 회계에서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정말 필요한 사항에 시비를 못 쓰는 거죠. 이쪽으로 지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 수도 하는 부분에도 그 정말 필요한 사업은 뭐 물 공급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안 포함되겠습니까? 예, 필요한데 이제 보통은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17억 이제 더 손실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전입금 수익이라든지 또 다행히 지원금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흑자로 돌았었단 말인데. 타이의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업비거든요. 예, 공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비에 나오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신은이 배수하는 것도 일반에게 전입되는 게 그런 부분들 사항이고, 그래서 그리 단기 순이익은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현실률 70%대 같으면은 나머지 역전해야죠. 한 뭐 20몇 프로는 손실 100원 받아서 70원에 70 맞습니다. 이 거리 판다고 보니까 그럼 그 정도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손실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거고요. 예, 예. 이득이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예. 했는데 실제로 좀 올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작년 결산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많이 경기도 어렵고 뭐 조선 사업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당장 내년부터 올린다. 올해 뭐 인상 요인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계속 눌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이제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 뭐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뭐 다 코로나 이 사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안 바라겠습니까? 예, 만에 하나 그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런 상황이 뭐 연장될 것 같으면은 감액을 해주더라도 지금 금액 자체는 이대로 두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율이 16% 같으면은 그 너무 낮거든요. 낳는 건 저도 네. 이제 봅니다. 이제 하수도 이제 특별회계 보시면 이게는 항상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손실이 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교해서 한 24억 7,800만 원 더 손실이 났습니다. 원인이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인가? 지금 제일 큰 원인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은 수익은 거의 비슷해요. 수익은 예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저 매출 원가도 비슷하고 근데 영업이익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어차피 지금 좀 밭에 좀 멀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수도로 하면은 실제 가정 하수 같으면 똥물이 주거든요. 예. 빨래 세탁하는 거. 예. 그 물을 갖다가 거의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을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했다시피 2,000원이 넘는 처리하는 1톤 쳤는데 그런 돈은 드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적자 누적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하수 처리장을 지금 현재
사업비 증설하고 있는 증설과 신설 사업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중앙장성부 포함해서 지금 그 20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것까지 네.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그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저 현실의 요율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의 지형 특성상 타 지역에 없어야 될 분부장도 개수도 많아지고 갈로 연장도 길고 하면 당연히 그 처리 비용이 다른 김해나 이런 데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될 것 같으면은 그 요금은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언론해서 예. 올라가는 유리나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이 별도로 부분은 언론하겠습니다. 또 조례 때 이제 예. 또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뭐 내년부터 50%씩 이렇게 올린다고 하시는데 어렵지 지금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 우리가 10톤까지 325인데 50% 올리면은 150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150면 200원 정도 톤당 올라가는 상황인데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좀 시민들 공감대도 없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하나 생각이 될 게 환경은 우리 후세들한테 빌려가 지금 쓰고 깨끗하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는 부분은 조금 뭐 생각을 예, 물론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하면 예, 달리 해줘야 될 맞는 그런 상황 말씀인데 같습니다. 사항이 그 녹록치가 않아서 충분히 어렵죠. 지금 우리 거제가 뭐 조선소 그 발주는 많이 받았다는데 실제 투입된 인원은 뭐 그리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실제 밤에 보면은 뭐 고현 이쪽 일부, 장평 이쪽 일부 말고는 전부 불 꺼져 있고 코로나 단속한다고 나가면은 전부 불 꺼져 있는데 들어가서 이 영업 단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단속하면 안 되는 말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신감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냥 그 둔덕에 보면요, 예. 한 60세대 되거든요. 예. 거기 아주 뭐 상하수도 간이 안 묻히고 그 하수관건에 있는데 상수도 간이 안 된 그런 데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또 어디 이런 말씀이 지금 이제 그 6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지하수 비수 나온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예, 일부 지금 저희들이 그 이장님이나 협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인 땅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도로에 개인 땅에 돼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의가 없으면 간을 묻을 안 수가 되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예를 들어 같으면 장목 같은 뭐 장목이 뭐 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이다. 옛날부터 제가 동네에서는 새마을사보로 길을 확장한 곳인데 그 예. 저희들이 간을 묻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동의 제대로 못 받으니까 동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걸 파내라는 민원이 그 우리 시에 접수된 게 아니고 저 위에 상급부서 접수하고 이첩돼 내려왔던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있으니까 그 하수관거하고 주변을 연결하면 좀 빠르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땅 주인의 동의를 못 받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항력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런 근데 부분이 그 있을 수 있고 60세대가 그 외에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60세대나 되니까 예. 되게 아마 지금 저희들 작업하고 있는 그저 아마 그인 것 준덕에 같아요. 지금 저 뭐고 여기서 내려가면 시골 마을 위에 그 네. 학교 배교 위에 그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막 마을. 예, 거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민원이- 저희들 사업 예.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 지주 동의가 안 되는 안 곳이 되는 몇 곳이 곳 또 있고 몇몇 그 외에는 나타나고. 저희들 다 공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그 우리 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 44,000톤, 약 45,000톤이고 예. 일 최대 하수 처리량이 64,000톤 정도면 한 2만 톤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현이 3만 톤, 그다음에 장성포가 24,000톤, 지금 24,000톤 모자라서 정설하고 있거든요. 그 3만 톤도 모자라서 지금 2만 톤 정설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해금강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사등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여유 있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여유는 그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지역들도 일부 지금 저도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망치 우리 그저 마을 단위 그저 공공하수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거제시로 이사를 와서 건축을 지어가고 연결을 하려 하니 당장 지금 모가지 쳐서 이 인입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수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그 뭐 정책을 좀 편다라고 하면 하수 처리가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좀 조금 체계적으로 좀 늘려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때 환경부 담당자도 우리 시방을 했을 때 최소한 그 20%, 10에서 20% 이상은 여유분이 좀 있어줘야 된다. 네. 그리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긍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지어진 게 기존 처리 용량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그냥 풀 깍깍 눌러서 돌리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망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그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정설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망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마을 단위 32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좀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다른 검토를 해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실질적으로 이제 거제도가 어떻게 보면 좀 관광 도시로서 또 이바지해서 펜션이나 안 그러면 좀 건강상의 유입을 하기 위한 이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짓고 하려 하는데 하수 인입이 안 되면 또 자체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그 비용이 또 인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올 후반기에 우리 거제시 전체 기본 계획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정설이나 또 신설 지금 못한 부분들 연차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강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의원님들 상동에 가서 좀 이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상동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져고 하수 인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2023년에는 완공한다고 돼 있는데 또 시범 가동도 해야 될 거고. 저희들 지금 그 처리장 준공은 예. 2023년 7월이 준공 기간입니다. 근데 예. 저번에 그 수차 말씀드려봤지 그 22년 12월 달에 예. 그 처리장을 준공해로 그 처리장을 짓고 예. 그 시험 가동을 2022년 12월 달 예. 말이나 아니면 2023년 1월 달에 해서, 예. 그 시험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 가동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예. 그 지금 역공정을 짜서 그 공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2023년에는 인입이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 인입을 어느 아파트 어떻게 넣어준다는 답은 예. 지금 여기서 들을 수는 없고요. 예. 그때 되면은 또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넣어줄 그들 검토를 해서 예.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국 또 인입하는 아파트들 비용 자기 부담 문제도 자부담 들어갈 발생되는 거예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다 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일단은 가능성은 2023년도부터 가능하다. 예, 지금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인입 받아낼 수 없는 어렵죠. 상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우리 여기 감사 보고서에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우리가 18페이지인데 경영 분석 지표에 거제시 상수도 사업 특별하게 이렇게 보면 이게 유동 비율하고 당자 비율이 그 1,800% 뭐 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상수도입니다. 하수도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은데 경영 분석 지표에
이게 퍼센테이지가 뭐 전년 대비 많이 하락은 되는데 이게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몇천 프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혹시. 총괄원가 계산서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감사 보고서. 예, 감사 보고서에 있는 총괄원가 계산서 부분이죠. 네. 이저 자세한 부분은 밖에 회계사님 대기하고 계신데 회계사님 불러가지고 한번. 회계사님도 예. 있습니까? 그럼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18페이지에 예, 잠깐만요. 예, 선생님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해양회계법인 안건도 회계사라고 합니다. 해양회계법. 예, 경남이 아니고요. 예, 청남에서 청남. 저희가 이제 소속부가 분할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예,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개하고 단계하고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에 대해서만 네. 이제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5페이지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요. 일단 그 유동자산이나 당좌자산이나 저희가 크게 유동자산 법인에서 이제 수치가 기록이 되는데 그 이제 6페이지 유동부채 쪽에서는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예. 작년도 2019년도에 4억에서 2020년도에 7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수자공사에서 환경개선 특별기금 뭐 요쪽에 의해서 이제 차입금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예. 이제 2021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 19년도에는 2020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4억이었다는 얘기였고요.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는 2021년도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금액이 7억 2천이 있어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동부채 금액이 적은데 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3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율상에서 이런 수치상의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그게 상황입니다. 1800 예, 이제 유동부채 1800 비중이 이게 금액이 이제 분모가 적다 보니까 이 예, 예. 비중에 따라서 절감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예, 아.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유동 그러니까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네네 이거죠. 네. 유동성 장기 부채가 네. 이게 안 보입시다. 이게 그러면 예. 예, 보통 이제 이게 보면 일반 관계 아. 대출에서 네. 이제 장기 상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환 스케줄대로 이제 최초 차입에서 이제 연차별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익년도에 상환할 금액들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이 유동부채 금액이 분모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비율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동 비율이 그렇고 그 당좌 비율은 그러면 그것도 같은 겁니까? 그러면 유동 부채 분의 이제 네. 당좌 자산을 당좌자산이나 유동자산 유동자산을.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아까 처음에 5페이지 상에서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게 이제 퍼센티지가 있고 이런 게 뭐 부채 비율이 높고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부채 비율은 또 이제 그 비율 그거는 지표상에서 7.81%돼 있네요. 부채 예. 비율은. 근데 저희가 이게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분자가 이제 자본이고 부채가 분자이기 때문에 네. 이 분자 금액이 적어서 효과는 아주 나타나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분모가 아까 유동 비율이나 뭐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모가 적은 금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율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관리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곤입니다.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 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0 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 세출 금액에 대한 개수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는 결산 계획에서 담고 있던 거제시 일반 현황,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 현황 예산 결산의 이해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3장 예산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 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6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시 총 세입은 1조 2,777억 원으로 총 세출은 1조 992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785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10.3%, 세출이 12.2%입니다. 1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20 회계년도 세입은 1조 2,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급 그리고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34.9%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2,735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992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3%입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 2020 회계년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950억 원에 당연도 조성액 534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915억 원을 공제한 569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무제표 비교 분석입니다. 2020 순자산은 3조 9,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익은 총 수익 9,941억 원에서 총 비용 8,784억 원을 차감한 1,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총 자산 3조 9,805억 원으로 주민 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일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총 부채는 462억 원으로 차입금 은근 상환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총 비용은 8,784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 및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 이전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1,9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변동 추이는 역시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9,941억 원으로 세액 수익 증가 및 축도비 보조금 및 조정거부금 등 정부 간 이전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8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3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및 3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와 각종 특별 회계를 포함한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2,735억 원으로 수납액은 1조 2,777억 원, 지출액은 1조 992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785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1 회계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2월 468억 원, 사고 2월 179억 원, 계속비 2월 511억 원, 국토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0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기 잉여금은 54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48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1,229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384억 원이며 지출액은 9,99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391억 원으로 잉여금은 2021 회계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2월 449억 원, 사고 2월 159억 원, 계속비 2월 357억 원, 국토비 보조 반납금이 80억 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액의 잉여금은 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 현액 1,506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3억 원이며 지출액은 999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394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1 회계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2월 19억 원, 사고 2월 21억 원, 계속비 2월 153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기 잉여금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현액 233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31억 원이며 지출액은 88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3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9,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기 잉여금은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기 잉여금 발생 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 감별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질순결정액 1조 1,788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384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74억 원이며 불납결선액은 30억 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58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 내용이며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 조서요. 이고 138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성과,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08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감별조서,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2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기획관리 및 일반회계 58건 사업에 115억 원이 전용되었고 2020년 1월 22일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등으로 일반회계 63건에 214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 내역은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 사용은 3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85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에 104건 14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억 원을 지출하고 1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원은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은 358페이지에서 3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2020년 회계연도 재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950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34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915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9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 세출 등 세부 내역은 376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 소재 세경 세무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415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총자산은 3조 9,805억 원이고 총부채는 46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343억 원입니다. 426페이지 요약 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428페이지 기능별 요약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20 회계년도 우리시 사업 순원가는 2,667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156억 원, 비배분 비용 350인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242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932억 원입니다. 429페이지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378억 원, 운영비가 2,073억 원, 정부간 이전 비용 164억 원, 민간든 이전 비용 4,513억 원, 기타 비용 65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 돌발 수익이 2,279억 원이고 정부간 이전 수익이 7,604억 원, 기타 수익이 58억 원으로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 부기 재무 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는 445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년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억 원이 소멸하여 2020 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 내역은 628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연도 말 290억 원에서 72억 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218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63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년도 우리시 13개의 전략목표, 86개의 정책사업 목표, 20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예. 과장님 조금만. 예. 그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책자가 바뀌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성과 보고서요. 예. 다음은 성과 보고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 회계년도 우리시는 13개의 전략 목표, 86개의 정책 사업 목표, 205개의 단위 사업의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 분석 결과 성과 지표 중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이 161개, 미달성 44개 지표로 78.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 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는 결산수지 상황 총괄 등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 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페이지요? 499페이지요. 점심 식사 뭐 약속 있습니까? 그 전에 마치려고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시면. 예. 전체 합시다. 2020년 말 현재 공유산 현재액은 토지 28,433필지 1,484만 평방미터에 9,804억 원이며 건물 405동 336만 5천 평방미터에 5,145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천여 건에 7,289억 원, 총 2조 2,237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39건에 112억 원에서 당연도 구매 양료 등 취득 103건 13억 원, 당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70건 7억 원을 차감한 2020년도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1,172건에 118억 원으로 세부 내용은 506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서입니다.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515페이지. 예, 515페이지입니다. 출자 현황입니다. 2020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당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516페이지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서입니다. 520페이지 출연 현황입니다. 2020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23억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2억 7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지방세 지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9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2%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 내용은 525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인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0 회계년도에 총 60개 사업에 476억 원을 편성하고 3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32개 사업 96억 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이 28개 사업 28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재정 통계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555페이지 지역 통합재정 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개는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개이며 회계 기간 부분별 합계에서 내부 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 통합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4,941억 원, 세출은 1조 3,06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78억 원이며 자산은 4조 2,119억 원, 부채는 2,568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1%입니다. 지역 통합 재정 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55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5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재정 상황 산정 지표입니다. 주요 재정 지표로서 재정 규모 활용 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규모 대일 인건비 비율은 우리시가 8.93%, 공공기관이 5.09%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8.46%입니다. 세출 계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시가 0.15%, 공공기관이 0.24%,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계산액 대비 업무 추진비는 우리시가 0.08, 공공기관이 0.02,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통합 재정 통계의 세부 내용은 560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을 끝내 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 각 부서에다가 이거를 전달한다 그랬는데요. 따로 뭐 연찬회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별로 1대1로 만나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공문은 전 실과로 보냈고요. 이번에 저희들 5월 31일 날 시장님 주재를 학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 학대간부회의 할 때 전 실과 요 지적된 사항 부서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개선 계획과 앞으로 계획을 갖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선 계획도 그럼 나왔겠네요? 각 예, 부서별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이제 이게 총 건수가 한 18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좀 이거를 다 취합을 해서 예. 의원님들께 한 분씩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예. 예.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양이 우리 결산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물어는 보겠습니다. 예. 이게 회계과 일인지 저쪽에 기획예산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편성 부당 이래 가지고 뭐 이제 세출하고 세입이 지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저 국도비 반납이 이제 세입이 30억 1,200만 원이 부족함에도 4억 4,200만 원에 이제 추가 이제 이거는 그게 다 아닙니까? 결국 이제 보조금 반납을 87억 9,700만 원을 2019년 결산 확정액에서 나와가지고 2020년도에 87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결국은 92억을 반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자료 38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예. 세입도 없이 세입 추가도 없이 근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요 왜냐하면 지적 사항 확정이 났잖아요. 확정이.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세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입에서는 30억 원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4억 4천만 원을 갖다가 초과 편성을 했다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2019년도 결산 확정액이라는 것은 87억 9,739만 7천 원을 국도비 반납액으로 확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금 반납금으로 확정했으면 이 금액만 이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세입으로 잡고 바로 세출로 잡아가지고 제로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적어도 이해추경 전에는 이해추경에는 이걸 갖다가 세율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당초 편성 자료는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가지고 일단 단초 편성을 하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이해추경 때 확정이 됐으니까 요 국도비 반납액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해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반영을 안 하고 세출만 엄격히 말하면 반영을 해가지고 세입은 30억을 갖다가 미달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편성을 안 했고 세출은 4억 4천만 원을 갖다가 지금 편성을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요 이제 뭐 개선 및 건의 사항을 해가지고 뭐 차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뭐 앞으로는 뭐 국도비 보조 단위 사업비 적립으로 만들어 최초 편성 단계에서 반납 단계까지 흐름 명확히 하기 바람이랑 제가 아는 예산은 뭐 저도 뭐 내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 모든 게 나중에 결국은 다 시스템을 돌리면 이제 다 제로로 맞아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대로 하면 제로가 안 맞아진다 아닙니까? 그것도 2, 3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이 미스 라인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아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예, 기획 예산을 예, 못 물으면 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그게 있던데 저 사고 이월 회계과 수관은 요 예, 정말 끝나고 난 다음에 부서 회계과 소관은 부서에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주시고요. 아, 그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부서별 따라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회계과 그 부분은 뭐 그러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총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천학관리과 과장님이 와 계신 이유가 초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 때문에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게 대해서 질문 좀 이게 결산서 31페이지에 우리가 총 환급액이 111억 115억인데 115억 5천만 원인데 우리 지난 연도 수입하고 보통세 이제 그 두 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2%를 차지하던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우리 지난 연도에 우리 그 미수로 넘어왔던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부분은 보면은 그 가년도 수입 중에서 뭐 대부분 그 지방소득세 우리가 연말정산부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정산 부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보조금 부분에 아까 그저 115억이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 약간 50억 중에 이 우리 장부 계제사항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작년에 뭐 태풍 관련해 가지고 50억의 돈이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세입총괄부서에서 쉽게 말하자면 천학관리과에서 그게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 있다가 이제 중간에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이제 사업별로 50억 중에서 보면은 뭐 도로가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과 사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녹지과 사업이 이제 세분화된 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총괄가액이 50억이 아니고 안전총괄 이제 병행 내시가 내려온 게 그제. 그러면 안전총괄가액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걸 갖다가 감액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보면은. 그래놓고 이제 다른 부서에 약 얼마입니까? 46억 정도 가까이는 해당 가액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상에 이제 당초에 50억 잡은 그 부분이 사실은 반납이 아닌데 우리 시스템상에 반납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 보면 돈이 다 50억 다 감기인데 이제 까로 이제 감기지.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저 52억이 국고 보조금 부분에 약간 50억 부분이 나타난 게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은 전체적으로는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아까가 115억 중에서는 아까 같이 50억 가까이는 반납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서류상으로는 115억 반납으로 돼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뭐 보통세나 뭐 여러 이거는
연말 정산 과정을 통해가 있고 환급되는 부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50억 들어왔던 그 부분이 다 차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시가 순수하게 한 35억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건의해 놓은 무슨 뭐 시스템 뭐 구축한다면서요? 무슨 시스템을 하는데 그쪽에서 잘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체납관리과에서 우리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국고보조금 부분에 왜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하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례조회 때 부시장님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2020년 기준하면 약 1,500개 사업이 있습니다. 1,500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공문이 국고보조금이든 도비보조금이든 공문이 내려오면은 일단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변경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과에서 다 써버리면 상관없는데 인건비는 다른 데 쓴다든지 또 과가 겹치다 보면은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 총괄에서 그거를 증수결정이라든지 수납에 그걸 갖다가 다시 정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정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떤 협의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발생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하기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체납관리과 부서하고 합의를 해라. 막 이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니까 우리 2020년도에 그게 우리 초과 세입이 40매덕 되던데, 그럼 그거는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에서 예산 현행에서 더 추가로 우리가 징수를 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2020년도에 초과 세입이 지방세가 54억 발생했고 세수입이 32억. 교부세 같은 거 이거는 우리 담당이 아니지만은 총 154억이 초과 세입 발생했습니다. 초과 세입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 54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민세가 2억 정도, 자동차세가 22억, 담배 소비세가 4억, 지방소득세가 20억, 재산세 4억, 관연도 2억 이래 가지고 약 54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세수입이 32억 정도. 그 보면은 경상적 세수입이 5억에서 발생됐고 임시적 세수입이 27억이 사실상 초과 수입 발생됐습니다. 그럼 결국 2019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까 자동차세는 우리가 소유분 재산세보다 우리 아까 주행분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 그 부분이 좀 발생이 많이 됐고 거기 약 15억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예측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기 때문에 돈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같이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이 어차피 2019년 사분이 2020년 신고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직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막 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예측이 우리는 많이 안 들어올 거다리 생겼는데 의외로 우리가 예산 대비해가지고 약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경영금이 많이 늘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아놨던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놨던 우리가 총 세입에 비해서 150매덕이 추가로 더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 인정금 부분은 수납액 지출액이지만은 이제 결국은 지출을 맞이하려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약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아니고 좀 여유 있게 당초를 편성해서 항상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체 한이 많이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내가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체납관리과에서 그 전에 세무과에서 다 하시니까 내년 당초 예산만큼은 좀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잡아 쉬어야 되겠다는 담배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방세 관련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세무과에 세무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세무과에서 이제 세부 예산 하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체납관리과 과장님 대표로 오신 겁니까? 아무튼 세입 총괄이다 보니까 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 보다 보니까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면 보조금 부분에 일반 회계에 교부 차액이 6,300이 있네요. 38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면 보조금 부분에 보니까 일반 회계에 교부 차액 6,3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 회계의 그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보조금 반납금 교부 차익 그 6,3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반납금에 예. 대한 그 교부 차익입니까 그러면? 이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예. 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 그 보조금 반납금하고 교부 차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부 차익은 예. 그 예산 현액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초과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과 세입에 대한 교부 차익이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120원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에 따른 그 보조금 반납금도 교부 차익이 발생합니다. 20원의 교부 차익이 20원에 대한 발생한다는 그 말입니까? 교부 차익이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일단 뭐 사실 이게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사실 좀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담당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고 뒤에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잘 처리됐는지 안 처리됐는지 그다음 세입 부분 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 저희가 이제 보면서 물론 이렇게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 이태원 의원 말씀처럼 지금 순수익 잉여금이 한 작년 대비해서 한 140억 정도 더 늘었단 예. 말이죠. 그만큼 사용이 좀 잘못 좀 더 이제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 회계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파악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전용이 사실 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맞습니다. 이제 예. 상황이 많은데 전용의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 지적들 아까 시장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5월 처리 사항. 31일 날 예. 예. 그러면 이것들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죠. 방금 예.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 것인가. 이 편성이 일단 제일 근본적으로 가장 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성할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1년을 예측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벌써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온 건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뭐 편성의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편성 다른 지적 계속 사실 반복 지적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올해 한 해 이렇게 딱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그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 전용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면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2020년 6월 달에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신규 사업에는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엄격히 말하면 이 지적사항이 좀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물론 6월 이전에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지만은 6월 이후에 대해서는 전용한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지적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차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좀 뭐 안 생긴다는 말은 못 하겠고요. 예,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도 지금 58건 발생. 조금 58건이 절대 작은 건 아닙니다. 줄어들 수 있는 예.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일단은 대해서는 일단 작년 6월에 이제 법이 이제 바뀌다 예, 보니까 개정이 그게 됐습니다. 대한 시행착오가 이제 있을 거라고 저도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교육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다 공지는 되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발송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고 58건이 6개월 동안 절대 작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6개월 뭐 작은 건수는 아닙니다. 예. 예.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회계과장님으로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결국 사용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문을 계속 보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 관련돼서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거나 이렇게 쭉 보면 예,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물론 총 세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1조 시대 열고 세출도 많이 늘어났고 특이하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자체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2천억 정도에서 지금 올랐거든요. 사실 자체 수입이 줄어들 거라 했는데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세입들이 많이 올라서 하는데 이태원 의원님 말씀은 사실 또 올해 또 더 좋아질 거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올해 정말 최악일 거다. 내년 잡는 게 내년 당초 예산 잡는 게 올해가 제일 바닥일 거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 수입 참 많단 말이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산업 위기 특별 지역으로 계속 연장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부금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 비용이라는 세출 부분에서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과장님하고 행정과 과장님하고 예. 예산 담당관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일단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짜는 부서는 기획예산 담당관이지만은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3년간 세출 결산 추이에 보면 지금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가 2,557억 원에서 3,839억 원까지 한 해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 비중을 보더라도 자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국고비 공모 사업을 인해서 막 저희가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짓는 건 좋다는 거죠.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짓는 건 좋은데 과연 그 운영은 나중에 결국 다 세비로 시비로 다 들어갈 건데 그것도 고심을 안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운영비가 계속 공공행정 부분에 운영비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수선 유지비가 도로 수선 유지비가 늘어나도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에 따른 수선 쪽으로도 사업비는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국토 및 지역개발 쪽 사업이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수선 유지비도 같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는 뭐 하겠지만 그래도 고심을 해가지고 과연 정말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 딴다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향후 앞으로 5년도 이후 5년도 그걸 짓고 나서 5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과연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희가 지금 교부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그게 아니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저희 이제 그 운영비에 돈 다 쏟아붓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너무 앞서가는 걱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고심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게 4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결산 현황에 문화관광 쪽에서 저희가 사실 문화관광 쪽인 조선업이 어렵다 보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좀 더 많은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 담당관님이 결정을 뭐 물론 관광과에서 이렇게 다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겠지만 실제로 보면 비율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획 쪽에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획 쪽에서 뭐 하신다고? 이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향후에 기획예산 담당관님 오시면은 한번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결산검사 이견서의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답변서를 보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그 제안 총괄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그 체납관리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결산서에 대한 그 질의 부서는 2020 회계년도 결산서에 있는 조직 개편 전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 업무 소관 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먼저 회계과 관련 소관 부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제한 설명은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게 사고율은 어떻게 이거 2020년도 기준으로 아주동 이제 주민센터 그쪽 뭐 민원이 있었다니까 서로 소송. 예, 그 옹벽 변이가 나가지고 옹벽, 예, 소송이 제기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직도 올해도 사고율도 갑니까 어쩝니까? 아닙니다. 아주동은 올해 저희들이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해결이 됐단 말이네요. 소송은 그 업체하고 저 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공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 금액 외에 저희들이 준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10월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게 회계과 이거 명시 2월 그 중에 저기 위원님들 그 저기 그 지적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시기에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잠깐만요. 우리 결산서 첨부 서류 392페이지에 제가 헷갈려. 그쪽에 그 이행 보증금 50억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거죠? 예. 이 금액은 이행 보증금 이래 가지고 개발 행위 이행 보증 이래 가지고 이제 50억이 있던데 예. 이그 이행 보증금은 저희들이 개발 행위를 하면은 그에 따른 보증금을 갖다 허가가나 예를 들어 다른 실과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회계과에서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고 그 금액은 저희들이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과에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당장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제 1,579만 3,800원이 이제 뭐 당해 연도에 가미됐다는 건 그럼 그만큼의 이제 개발 이행 보증금을 어쨌든 개발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돌려줬다는 예, 얘기죠.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년 대비 이제 뭐 1,500 정도밖에 이제 안 됐다는 건 전체적으로 개발 행위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일이 좀 이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아니, 기간이 대부분 다 깁니다. 기간이 이게 예. 지금 대부분 우리가 다 행정타운은 아예 아이고 없다 아닙니까? 예, 저기는? 대부분 다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예, 아파트가 대부분 다 기간이 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 아파트들이 예, 맞습니다. 예. 개발 이행 보증금으로 예, 예. 납부를 한 거네요. 몇 건 해야 됩니까, 대략?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계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회계과 관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점심 식사 등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